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84년 MSX에서 설정이 공개된 지온의 실험기 가르발디 알파입니다. 대부분의 MSX 기체들과 같이 정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못해서 인지도는 좀 낮은 기체가 되겠는데요. 그나마 설정상 후계기인 가르발디 베타가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르발디라는 이름 자체는 그래도 좀 익숙한 느낌이죠. 자, 어쨌든 이 인지도 떨어지는 친구는 요즘 제 채널에서 밀고 있는 기레 남살 계획에서 꽤나 높은 비중을 가진 주요 기체로 등장해 1년 전쟁 외전 설정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기체를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가 취급이 나쁜 MSX 출신답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프라로 발매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안 나왔으면 그 김에 만들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레 남살 계획에 등장한 가르발디 알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비운의 외전 설정 MSX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 건프라 몇 개의 부품을 섞어서 가르발디 알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만든 개조 작업 중에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시행착오 때문에 버려진 부품도 엄청 나온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저의 멘탈 건강을 위해서 원본 기체의 설정이나 디자인을 재현하는데 타협을 본 부분이 꽤 많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건프라 썰 가르발디 알파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건담 프랜차이즈의 네임밸류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79년 TV 방영한 기동전사 건담 원작 애니메이션은 방영 당시 그리 성공적인 흥행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과가 좋지 않았다기보다는 나쁜 것에 가까워서 원래의 기획보다 빨리 조기 종영 당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원래대로라면 건담은 처음 나온 이 애니메이션 이후 속편 제작을 통해 세계관이 확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품이었죠. 자, 그런데 1년 뒤 재편집 된 극장판이 흥행하고 함께 발매된 베스트 메카 컬렉션 프라모델들이 일대 건프라 붐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때 이미 밀리터리 스케일 모델을 만들던 모델러 형님들이 대거 건프라에 입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고증에 목을 매는 이쪽 형님들이 설정이 빈약한 건담의 세계관 설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비공식 설정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81년 애니메이션 잡지 아웃 매거진 특집포로 나온 건담 센츄리라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건 팬들이 만든 동인지 같은 거라서 당시엔 공식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죠. 자, 뭐 아무튼 몇 년 뒤 반다이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계속 신제품을 발매해 프라모델 장사를 해야 하는데 조기 종영된 이 작품 하나에 등장하는 모빌 수체 개수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1983년 반다이는 팬들이 만든 세계관 설정인 건담 센츄리의 설정들을 공식 설정으로 받아들여 세계관을 확장하고 무엇보다 추가로 팔아먹을 신규 모빌 수체 설정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코단샤와 협력해 출판된 MSV, 즉 모빌 수트 바리에이션이었죠. 이 외전 설정집의 이름에 걸맞게 여기에는 고기동형 자쿠2로 대표되는 원래 있던 기체들의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대거 추가되었고, 반다이의 계획대로 이 기체들은 MSV 건프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체의 바리에이션 기체들만으로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우려먹는 게 무리였고 MSV 3회차쯤 되니까 슬슬 아이디어도 떨어져 갔죠. 자, 그래서 MSV 네 번째 기획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반다이는 MSV 기획의 방향을 약간 바꿔보기로 하는데, 애니메이션 제작 단계에서 토미노 감독이 설정을 짜 놓았으나 원작이 조기 종영되는 바람에 등장하지 못했던 기체들을 외전 설정으로 내보내보자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MSX입니다. 여기에는 모빌 슈츠 바리에이션 패진이라는 부제에 걸맞는 간략한 스토리 설정도 붙어있는데요. 사실 1년 전쟁 기간 동안 지온은 소속성 패진에서 비밀리에 병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전후 지구연방이 이 시설을 조사하면서 패진에서 개발된 혹은 개발 중이던 기체들의 데이터를 입수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기체들은 필드모터와 마그넷 코팅을 활용해 기동 성능을 높인 액트자쿠, 또 릭돔의 발전형인 패진도아츠 등의 기체가 포함되어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인 가르발디 알파의 설정 또한 이때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어떤 이유에선지 MSX 기체들은 구판 프라모델로 바로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프라모델을 더 팔아먹을 생각에 열을 올리던 반다이와 별개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선라이즈는 또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건프라 흥행과는 별도로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 애니메이션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토미노 감독은 건담의 후속작을 만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후속작이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1985년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는데요. 제타 건담은 지금까지 전개된 MSV 기체의 설정을 일부 받아들여 MSV 계열 기체가 꽤 등장하는 편인데, MSX 기체 중에서는 액트 자쿠가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긴 했지만 구판 프라모델로 발매되지는 않았고, 또 가르발디 알파를 토대로 지구연방의 신기술을 접목해 개발되었다는 설정을 가진 티탄즈의 기체 가르발디 베타가 등장해 MSX와 정사 애니메이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한데, 얘네는 서로 생긴 게 미묘하게 다른 데다가 가르발디 베타의 인기도 제타 건담 등장 기체 중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어서 MSX 시리즈가 역주행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후 지금까지도 MSX 기체들은 외전 게임이나 코믹스에 종종 얼굴을 비추긴 하지만 아무튼 정사 애니메이션의 등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부 기체는 디오리진 MSD 제품 등으로 발매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취급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외전 코믹스인 기동전사 건담 길의 남살 계획에서는 MSX 출신 기체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그중 가르발디 알파는 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쿤의 의지를 받들고 자비가에 대항하는 사이드3 수도방위 대대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패진에서 파견된 소년 파일럿 필리우스 스트림이 이 가르발디 알파를 타고 등장하는데, 필리우스는 설정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자비 가문의 누군가와 혈연 관계가 있는 인물로 패진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빌스츠 파일럿입니다. 작품의 주인공 캐릭터는 아니지만 소년병이라는 점과 구프 파일럿의 대척점에 있다는 점, 그리고 적으로 맞섰던 인물의 죽음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이 암시되는 등 마치 건담 파일럿스러운 설정을 가진 인물인데요. MSV 출신 파일럿인 에릭 맨스필드와 함께 기렌 친위대 소속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타고 나온 가르발디 알파는 키시리아 자비의 감독하에 소혹성 패진에서 이루어진 모빌슈츠 개발 계획에 의해 탄생한 기체로, 마쿠베가 타고 나왔던 치마트사의 기체 갱의 후속기 컨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치마트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갱과는 달리 갱의 경쟁기였던 겔구그는 명목상으로는 지오닉의 기체였지만 지온계 3대 방산기업의 기술력을 모아 만든 기체였는데, 그로 인해 겔구그는 전반적으로 고성능으로 설계되어 범용적인 양산기로 활약할 수 있는 기체였고, 그에 반해 성능이 약간 딸리는 갱은 기동 성능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근접 전투에 특화된 기체였죠. 그리고 사실상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진 양산기체용 평가에서 갱은 겔구그에 밀려 양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갱의 후속기로 설계된 가르발디 알파는 기동성을 살린 근접 전투 특화 기체라는 갱의 컨셉에다가 겔구그의 성능을 접목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설정상 겔구그의 빔 라이플도 사용이 가능하고, 근접 무장으로는 갱의 대형 빔사벨을 사용하며, 방패는 또 겔구그의 실드와 비슷한데 사이즈만 약간 작은 것을 들고 있죠. 본체 디자인 역시 갱과 겔구그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인데, 상체는 겔구그 타입과 하체는 갱 타입과 닮아 있습니다. 또 길의 남살 계획에 등장한 가르발디 알파는 MSX 일러스트와는 달리 황토색과 자주색으로 색이 바뀌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등장하는 겔구그 마린의 시마 누님 전용기의 컨셉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겔구그 마린에는 일반기와 시마 전용기가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시마 전용기 쪽의 가슴 부분이 가르발디 알파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죠. 또 겔구그 마린의 머리 아래쪽을 보면 반측면에 동력선이 들어가 있는 가르발디 알파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건 겔구그 마린의 디자이너인 아키타카 미카가 가르발디 알파의 디자인에서 일부 컨셉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코믹스 길의 남살 계획에서는 시마 전용기의 색상 컨셉을 역으로 가르발디 알파에 붙여놓은 일종의 설정 놀이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믹스 빌드를 통해서 가르발디 알파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런 걸 만들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관건은 역시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기성 부품을 찾아내서 작업량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가르발디 알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작업량이 많아서 대신 몇몇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면서 작업해 보았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겔구그 마린의 시마 전용기의 하악과 윗가슴이 가르발디 알파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부터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머리의 아래쪽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는데, 가르발디 알파의 특징적인 계란형 머리
부분은 딱히 어디에서 가져올 만한 부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손이 많이 가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에폭시 퍼티로 머리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모양을 잡아놓은 상태로 하루 정도 퍼티를 굳혀준 뒤 이 덩어리를 다시 떼어낸 다음 안쪽은 판해주고 바깥쪽은 사포질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었고요. 특징적인 모노의 창 모양도 조각해 주었습니다. 또 뒤통수에 이 지느러미 같이 생긴 부분은 모양은 겔구그와 비슷한데 대신 개수가 3개입니다. 하이그레이드 UC 겔구그에는 일반기와 겔구그 캐논 머리 부품이 따로 들어있는데 이 두 개의 부품을 자르고 붙여서 3개짜리 지느러미 부품을 만들어 주었고 이걸 뒤통수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슴 부분을 봅시다. 일단 위쪽은 심화 전용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대신 중간에 가로로 각이 하나 더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프라판이나 퍼티로 작업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안 그래도 작업할 게 엄청 많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둥근 모양으로 나와 있는 심화 전용기의 허리 부분과 달리 가르발디 알파의 허리는 갱과 비슷하게 각이 져 있어서 이 부분은 부품을 교체해 줄 건데요. 가슴 부분과 통짜로 붙어 있는 심화 전용기의 허리 부분을 잘라내준 다음 거기에 맞춰 리바이브 갱의 허리 부품도 재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로 붙여준 다음 뜨는 부분은 폴리퍼티로 대강 막아 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엔 백팩을 봅시다. 공식 이미지를 봤을 때 가르발디 알파의 백팩은 디자인상 갱의 백팩에 증가 스러스터를 붙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리바이브 갱의 백팩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프라와는 스케일감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흡사한 여러 후보 부품 중에서 하이그레이드 UC 지고크 2에 들어있던 증가 버니어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작업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진짜 대강 느낌만 맞춰보도록 하죠. 지고크 2의 부품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면을 정리해준 다음 반다이 빌더즈 파츠를 활용해서 적당히 꾸며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겔구그와 같은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어깨 부분이 독특한 원통형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팔 옆에 달린 이 부분이 강화된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이그레이드 UC 겔구그의 팔 부품을 사용해 줄 거고요. 편의상 팔 옆에 달린 부분은 개조 없이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깨 장갑은 개조가 필요하겠네요. 가르발디 알파의 어깨 장갑과 비슷한 부품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으나 딱히 적당한 부품을 찾지 못해서 그냥 겔구그의 어깨 장갑을 개조해서 느낌을 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옆쪽을 잘라서 길이를 줄여주고 아래쪽은 둥근 모양으로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겔구그의 어깨 장갑의 앞뒷면에는 원래는 각이 있는데 가르발디 알파는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사포질을 해서 이 각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맞추기 위해 잘라낸 옆쪽 단면에는 에폭시 퍼티를 붙여서 양을 채워준 다음 겔구그 같이 뾰족한 모양으로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쪽에도 에폭시 퍼티를 붙여서 특징적인 장갑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반입니다. 골반 부분은 갱의 부품을 쓸 건데 갱과는 다르게 가르발디 알파는 가운데 코드피스 부분이 스커트보다 겉으로 나와 있고 그걸 경계로 프론트 스커트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론트 스커트의 가운데를 잘라내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갱의 코드피스 부분을 평면으로 갈아준 다음 적당한 모양의 코드피스 부품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에 사용할 부품은 건빌 파괴 제품인 건담 GP 나찰천의 코드피스입니다. 다만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 위를 뒤집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는 갱의 것보다 길이가 짧아 보이니까 아래쪽을 잘라주고 단면엔 얇은 프라판을 붙여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모든 스커트 위쪽에 두툼하게 두께가 있는 부분은 에폭시 퍼티를 사용해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리입니다. 원래 가르발디 알파의 다리 부분은 겔구그와 갱의 중간적인 디자인인데 이번에는 그냥 갱의 부품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쪽보다 바깥쪽의 넓이가 넓은 갱의 다리 디자인과 달리 가르발디 알파의 다리는 안쪽과 바깥쪽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 현질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리바이브 갱 건프라를 하나 더 열어서 넓이가 넓은 바깥쪽 부품은 떼버리고 넓이가 좁은 안쪽 부품끼리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하기 위해서 스냅 타이트 되는 부분은 모조리 잘라내고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라딘 신발 같은 모양의 갱발은 앞부분을 잘라서 짧게 만들어주고 단면과 옆에 빈 공간을 프라판으로 막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빔사벨 부품은 리바이브 갱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원래 가르발디 알파의 실드는 겔구그의 실드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적당한 부품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이그레이드 UC 겔구그의 실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해주었는데요. 기렌 암살 계획에 나온 컬러를 컨셉으로 황토색, 자주색, 그리고 남색 도료를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이 애매하게 빨간 색깔은 건담 팬이라면 뭐 익숙하죠? IPP 샤아 레드를 사용해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황토색인데 공식 이미지를 보니까 군용으로 사용하는 똥색 같은 황토색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IPP K 브라운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이런데 사용하라고 나온 색깔이겠죠. 그리고 남색 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IPP 슈퍼 딥블루를 사용해 주었는데 티탄지계 기체에 사용되는 남색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부와 백팩의 회색은 IPP MS 그레이 지운계 컬러를 사용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본체와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강의 무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빔사벨 손잡이 부분에는 IPP 딥 옐로우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던 데칼들을 사용해서 적당히 디테일을 올려주었고요. 가르발디 알파의 형식명에서 숫자를 따서 17 넘버링을 오른쪽 어깨에 붙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뿔을 붙여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빌더즈 파츠의 부품을 이용해서 블레이드 안테나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편의상 구현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많고 또 믹싱 빌드를 거치면서 원본과 다른 느낌의 프로포션이 되었지만 다 만들고 보니 뭐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작업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믹스 빌드 작업 중에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었고, 개조하다가 망해가지고 버렸는데 이 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는 않은 부품들도 꽤 많아서 멘탈 건강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간 이걸 완성하는데 성공하긴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보람이 있는 작업이긴 했네요. 이제 제가 이 가르발디 알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반다이가 오다 주었다를 해주기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